준비되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 꼭 얻어갈 것만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12월 달에 이분이 올리신 그 매매 영상을 이제 요약해 봤는데요. 요 부분 네, 위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며칠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2월 1일에 이분이 올리셨던 종목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분 패턴을 읽어보자는 의도입니다. 이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잘 안 들리시거나 제가 이어폰을 뺐거든요. 제가 말하고 이제 들리는데 몇 초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만약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일에 명문제약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사실 12월까지 네, 제약 테마가 강했죠. 사실 12월 중순까지도. 이게 갑자기 이제 꺾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그 기준에서 12월까지는 제약바이오주를 꽤 많이 언급하셨어요. 자,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명문제약을 언급했던 게 요런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일단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큰 상승 후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파동이 있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신차 파일에서 말하는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만드는 형태예요. 그쵸? 여기서 살짝 돌파가 나오는 것 같다 다시 빠지는 상태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왜 이 종목을 보자고 했을까? 자, 12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중대봉, 근데 4%밖에 안 되네요. 세웠죠? 자, 이분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후의 흐름을 볼까요? 자, 실제로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 매매법은 뭐냐면, 이제 돌파가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신차 파일에서는 빡 돌아가겠죠? 여기 라인을 보면 계속 매집을 하면서 돌파를 실패했던 흔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요걸 우리가 저항대라고 하죠. 한번 뚫긴 했는데 다시 빠졌기 때문에 저항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돌파 시점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 요거는 신차 파일이랑 비슷하죠. 신차 파일의 갈매기 빡돌아 패턴이랑 비슷합니다. 6번 패턴. 자, 요날 사실 추천했는데 며칠 더 횡보를 해주고 이렇게 한 단계 올려주고 상한가, 그 다음에 이튿날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자, 요런 패턴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란 종목이었습니다. 유니크란 종목 12월 1일. 자,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분만의 그 올가미를 딱 걸어둡니다. 올가미. 자, 예를 들면 유니크란 종목이 큰 돈이 들어왔죠. 큰 돈이 들어오고 상승 후에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갖다가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이분이 추천하거나 이제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자, 여기
정별은 뭡니까?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게 정별이죠. 그죠? 5일선, 11선, 21선 다. 자, 5일선, 11선, 21선, 그다음 뭐 41선, 60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정별이 될 때 이분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신차 파일로 말하면 정배열 초입 박스권이에요. 보이시죠? 정배열 초입 박스권. 사실 저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모아가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제 돌파 의지를 보이는 얇은 단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2월 1일 날 큰 윗꼬리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종가가 일로 올라왔죠. 이분 항상 올가미를 아래에다 설치하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설치해서 요날 걸리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요런 식의 매수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매수 타점. 자, 즉 이렇게 대량 거래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자, 여기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중절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잡지 않아요.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높은 가격에 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이탈했을 때 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절가가 큽니까 적습니까? 손절가가 굉장히 낮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돌파다 생각하고 이날 샀습니다. 아니면 장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물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종가로 샀어요. 그럼 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5%에서 8%는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이탈이 나오면 10% 이상 15%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 요 라인을 샀습니다. 요 라인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 이탈이 나왔습니다. 캔들이. 그러면 3, 4%밖에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즉 이분이 바라보는 매수 타점은 그죠? 큰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낮은 가격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죠? 올라가면 크게 상승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그죠? 마이너스 한 3, 4% 선, 5%, 6% 선에서 손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손절 라인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시세를 먹겠죠. 물론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정배열 차트를 만들면 그죠? 뭐 매수를 하던가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신바이오 12월 1일 자, 12월 1일 기준으로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4-5배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여기 보시면 좀 지지선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죠? 지지선이 확실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는 정배열 형태입니다. 정배열 형태. 정배열에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까? 큰 돈이 들어오고 다시 오른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12월 1일 날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돌파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요 밑에 걸어두고 매수가 되면 다시 튀는 걸 먹자 이런 개념으로 보겠죠. 근데 이분이 걸어둔 거에는 매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사겠지만 어쨌든 네,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었네요. 네, 돌파까지 나오기는 했었네요. 이후로 주가는 네, 하락을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유니온 머추리얼이었습니다. 유니온 머추리얼.
자, 12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중국 히토류 관련주였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카이사르님, 네, 11개월 연속 구독 중. 오, 감사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배충배충님, 제일검님, 바라나님, 상승랠리님. 자, 얘도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때는 9월 달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였죠. 즉,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1일, 자, 요때를 보면, 돌파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좀. 그죠? 돌파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음봉 마감했으니까, 어떻게 보자는 얘기입니까? 자, 이쯤에 걸어두자는 얘기예요. 이쯤에 걸어두고 다시 반등을 먹자, 이런 의미죠. 근데 이후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들고 있지만 이분은 자, 이 올가미를 이탈하면 매도를 합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 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정배열을 만들 때 아마 뭐 이런 때나 이런 때, 그죠?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I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NI스틸. 자, 뭐 철강주 혹은 이제 뭐 금속 관련한 주식들이 20년 만에 이제 화랑으로 보시더라고요. 20년 만에 화랑. 자, 월봉 차트를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큰 조정을 받고 20년 만에 이제 철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12월 1일 이날은 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초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죠? 초역대급 거래량. 몇 년 동안 없었던 초역대급 거래량이 이날 들어온 날이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낮게 잡습니다. 장대몬 같은 경우는 중간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형태가 달라지면, 그죠? 매수 타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장대가 나왔을 경우 중간 이하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올랐죠. 오르다가 자, 물론 추격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타점이 나왔겠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많이 갔죠. NI스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400원대에서 3,700원까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12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돈이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신차 파일에서 누르는 매집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누르는 매집 형태로 일단 큰 돈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밑에서 매수를 합니다. 요 밑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가 되면 사고, 그죠? 안 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TX 중공업. 자, 12월 1일 기준. 사실 12월 1일 기준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일단 STX 중공업도 지금 조선 쪽, 중공업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4연상 가까이, 그죠? 한 5연상 정도의 상승을 줬었네요. 9월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자,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이제 움직이겠다는 신호죠. 이제 움직이겠다는 신호. 그 다음에 딱
요 날 모습 보면은 사실 이제 돌파하려고 하겠네 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좀 더 횡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중공업이랑 다르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밀리고 있는 상태고, 대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돈은 들어와 있고, 그죠? 2월달에 지수가 안 좋아서 밀렸지만 다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모아가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상승 한번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RF세미라는 종목입니다. RF세미 1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자, 이날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날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 들어왔고, 그죠? 밑에까지 조정을 주고, 자, 다시 음봉이지만 큰 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다시 움직이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 보이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수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잡더라고요. 아래로. 좀 더 밀리고 다시 반등을 하다 다시 밀린 형태네요. 그래서 지수가 좋았으면 아마 돌파도 가능했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 다음 부강약품 12월 1일. 자, 부강약품 12월 1일 기준으로 보셨는데요. 보시면 사실 12월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큰 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얘는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입니까? 저점을 한 달 동안 다진 모습이에요. 그죠? 저점을 한 달 동안 다진 모습. 신차 파일에도 있는 패턴으로 보자면 볼벤 상단 한번 쳐주고, 하단 쳐주고, 첫 볼상 보라. 그 다음에 다시 볼벤 상단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죠.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보는 관점은 처음 정배열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처음 정배열을 할 때 정배열 초입에 잡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정배열 초입에 잡는 매매법. 한국정보인증 12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얘도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이 매수를 할 때 매집봉이 많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합니다. 매집봉이 많았던 종목들 보이십니까? 그 전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리고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저점을 높여준 모습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돌파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인 거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고 갭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SK증권 12월 1일 기준으로 볼까요? 12월 1일 기준. 자, 일단 여기 정별 움직임이 있었죠. 정별 움직임. 굉장히 조정이 깊었습니다. 길다가 한 2, 3개월 횡보를 해주고 처음 이제 상승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처음 상승을 시작한 모습.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 정도쯤에 내려오면 잡아보겠다 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실제로. 그리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 12월 1일 모습 볼까요? 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식의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세 하락
조정이 있은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죠. 네. 볼펜 상단을 쳐주는 요거는 신차 파일에 누르는 매집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돈이 크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 이후에 이제 시세 분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신차 파일에서는 요거를 이제 거급 캔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매3일 매집봉 들어오고 혹은 거주로 거래량 줄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날 거래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잡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려오진 못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크게 상승했던 모습이죠. 대웅제약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12월 2일 종목들을 볼게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계속 보십시오. 일단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매수 타점을 잡는지 일단 한번 쫙 훑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2월 2일 기준으로 대우플러스 12월 2일 기준으로 대우플러스 자,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일단 여기까지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 상한가 한 2번 이상의 상승이 있었네요. 상승이 있었고 자, 거래량은 없지만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을 갖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요날 기점으로 보면 추가 상승할 것 같다, 돌파할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일단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기에 이제 매수 타점을 걸어놔요. 근데 돌파를 100%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밀립니다. 그죠?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연하게 컷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놓은 이런 박스권에 매수 타점이 오면 매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 안 잡는다는 얘기죠. 따라가지 않는다.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 뭐 요 정도까지는 더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더 빠지면 컷을 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한 번 더 상승은 나왔었네요. 그죠? 현재는 주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얘는 아직은 강한 모습입니다. 그죠? 아직은 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지수가 상승해주면 여기 저항대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네요. 다음 페노션 12월 2일 기준으로 어떤 흐름이었는지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저 운수 창고 관련해서 괜찮습니다. 옛날에 STX 페노션이었죠. 자, 일단은 큰 돈이 들어온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자, 거래량들이 튀어나와주면서 저점은 높게 잡는 모습.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돌파하려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돌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아래에 매수를 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살짝 밀리긴 했네요. 그리고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때 매수를 했으면 20% 이상 상승했겠네. 20% 정도. 자, 그 다음에 아남전자 12월 2일 기준 이거 보겠습니다. 자, 아남전자 12월 2일 기준 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요런게 매집봉이잖아요. 그 전에 매집봉이 움직임이 있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매집봉이 움직임이 있던 종목들. 자, 신차 파일로 보면 여기 누르는 매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여기의 흐름 이런 때 모아가는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모아가는 매수. 얘는 갈매기 아닙니까? 갈매기. 신차 파일에 있는 갈매기 패턴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파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는 한번 놓쳤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초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이제 돌파가 나올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때 사지 않고 이렇게 절반 이하에 걸어둡니다. 장대봉일 경우는 절반 이하에 걸어두고 네,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돌파가 나왔네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더 큰 거래량으로. 네, 얘도 유료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휴네시온이라는 종목 12월 2일 기준. 자, 어떻습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들. 그 전에 흐름을 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그죠? 매집봉이 나와 보이는 형태요. 매집봉으로 추정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조정을 가지고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죠. 그죠?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량이 늘 때 매수 타점을 잡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걸어둡니다. 매수를. 그죠? 근데 조금 더 밀린 모습입니다. 밀린 모습. 네. 바로 돌파가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두 달 뒤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드림텍 12월 2일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였네요. 자, 큰 그림으로 좀 보이십니까?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일단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추세 조정, 그죠? 추세 조정이 끝나고 이 부분만 보면 다시 돈이 들어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갭을 너무 많이 띄우고 사실 여기의 흐름은 안 좋거든요. 천만주가 터지고 그러니까 돈 없이 거래량 없이 물량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띄어서 그 다음에 여기 네, 대량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모습이죠. 여기서 많이 털었을 확률이 큰데 일단은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조정이 충분히 왔다. 가격 조정이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박스권으로 보더라고요.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런 개념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빠지죠.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다 털은 거죠. 여기서 나눠서 털은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고 돌파가 나올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연하게 여기에 매수를 걸어보고 매수해서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컷을 해야 되겠죠. 네. 컷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 박스권 이탈하면 컷을 한다고 하십니다. 컷을 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잡는 것보다 여기서 잡아서 컷을 하면 네, 손절이 짧겠죠. 이해되십니까? 손절이 짧고 그러니까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그래서 이분의 모토가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바라봤던 종목이 항상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자른다. 이렇게 보십니다. 12월 2일 기준으로 되게 아름답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 전에 보락의 흐름을 보면 여기 초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정이 왔고, 꼬리들의 모습은 안 좋지만, 자, 어떻게 보면 얘가 누르는 매집처럼 보입니다. 그죠? 누르는 매집의 형태로 보여요. 얘가 돌파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때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때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내려오면 잡아보겠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 과감히 종가 베팅을 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내려오면 잡아보고 그냥 다음날 날아가면 내 거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매수가 됐겠죠. 여기에 매수가 됐을 텐데 여기 살짝 슈팅이 나왔고 이때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이 나오니까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누리텔레콤 12월 1일 기준으로 볼까요? 자, 이 종목을 왜 선정했을까요? 이 종목도 이런 매집봉이 있고 여기는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계속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빠지지 않네요. 그죠? 주가는 빠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거의 돌파 지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돌파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이렇게 밑에다 제가 걸어두고 아마 요쯤에 걸어놨을 텐데 매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됐을 것 같고 이때 슈팅에 팔지 않았을까. 그죠? 괜찮죠? 요런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태경산업이라는 종목 12월 2일 기준 여기네요. 그죠? 여기 굉장히 괜찮죠? 이쁘죠? 강한 기간 조정입니다. 거가모 우상도 보이고 자, 얘는 장대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길래 거래량이 별로 없었네요. 주포가 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줄이면서 첫 우상향 요걸 저점으로 잡고 2, 3주 들고 가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차 파일 매매에서는. 근데 자, 요날 왜 특이하게 봤을까요? 돌파를 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밑에다 걸어둡니다. 항상. 그래서 밑에 매수 타점이 오면 사고, 그죠? 안 오면 안 사고. 자, 요런 관점으로 보십니다. 매수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으면 안 산다. 이런 관점이에요. 네, 요런 날에 이제 매수가 걸렸으면 요 슈팅을 먹을 수 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SB 인베스트먼트 12월 2일 기준으로 이 종목은 거래량 굴락.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거래량 터지고 조정을 주고 지금 딱 매수 타점이 정배열 초입이죠. 정배열 초입에 여기 좀 조정을 주면 잡아보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아보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대까지 시세를 줍니다. 보통은. 근데 시세가 안 나왔던 상태네요. 시세는 안 나왔고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아마 이탈해서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날 이때는 얘네를 사라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윤석열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라 이런 관점이었어요. 자, 12월 4일 기준 여기네요. 12월 4일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이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흐름을 볼까요? 그 전에 흐름을 보시면 자, 요런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서현이와
매집봉들이 보이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자, 신차 파일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네, 중간에 올라가는 모습, 돌파를 위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라 라는 뜻에서 이날 설명을 해줬고요. 자,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요날 기준으로 보면 네,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이루고 다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서현 탄메탈도 마찬가지죠. 조정 후 다시 가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크게 상승을 했죠. 현대모비스. 자, 요거는 실적주로 본 것 같습니다. 기간 매수, 좀 밀리지 않는 실적주 혹은 기간 매수 종목으로 이거를 봤습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이런 형태. 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지수는 이제 우상향을 하죠. 종목은 크게 보면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고, 여기는 돌파가 나오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돌파가 나오려는 모습. 그래서 이분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이제 정배열에서 돌파 전에 이런 음봉 같은데 매수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요때 밑에다 걸어 놓으셨겠죠. 매수가 되면 매수를 했겠고, 되게 크게 갔습니다. 그죠? 기아차 애플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크게 상승한 모습이죠. 자, 별로 재미없죠? 빨리빨리 훑어볼게요. 자, 녹십자는 12월 16일 기준이요. 12월 16일 기준. 12월 16일 기준. 자, 요날이네요, 요날.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날. 자, 요날 기준으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제 큰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죠? 자, 신차 파일에는 이런 패턴들을 잡는 유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처음 돈 들어오면 뭐 매3일 매집봉 3분의 1 매수, 여기서는 5번 패턴 513 반등 누른 매집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중절 변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보다가 여기서는 뭐 거가모어 우상, 그죠?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큰 돈이 들어오고 박스권을 만드는 형태예요. 이렇게 비교적 고가 박스권을 만들 때는 다시 상승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박스권 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끝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 후로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오고 네, 비슷한 지점에서 네, 주가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좀 추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두산 퓨얼셀 12월 16일 모습 볼까요?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자, 얘 위치를 봅시다. 왜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위치를 보시면, 일단 퓨얼셀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쵸? 공통점이죠. 큰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굉장히 가격 조정이 컸어요. 컸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지지선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배열 초입에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신차 파일에서는 의미 있는 단기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정배열 초입에 나오는 단기 박스권. 자, 요 박스권이 나오고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박스권을 더 올려주고 상승을 한 모습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12월 16일 기준 요 정도 같아요. 요 날이네요. 빨간 양봉. 자, 하나솔루션도 이제 큰 추세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돌파를 향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점에 매수를 걸어두면 돌파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OCI도 이제 크게 갔는데요. 12월 16일 16일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요 날입니다. 요 날. OCI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기 시기도 합니다. 12월 16일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강하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관 매수 종목 여기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인데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는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한번 저점을 다시 높여주는 형태 돌파가 나오죠. 그죠?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와줬네요. LG이노텍 12월 16일. 자, LG이노텍 12월 16일. 자, LG이노텍도 보시면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밀리지 않고 매집봉들이 보이면서 딱 보시면 돌파 자리죠. 보십니까? 중간에서 유턴을 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돌파 지점에 자리 잡습니다. 그 후로 주가는 좀 더 밀리긴 했어요. 한 번 더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시총이 지금 한 5주 정도 되는데 굉장히 5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죠.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자, 12월 16일 모습 보시면 요 날이네요. 굉장히 강했죠. 12월 9일에 한 1700만 주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 위에 매물도 청소를 해주고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요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늦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매수를 잡으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이후로 어쨌든 돌파가 나오면서 좀 크게 갔습니다. 그죠? 애플카 관련주 뭐 이렇게 애플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때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 CJ제일제당은 실적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이 요 날이네요. 12월 16일이에요. 보십니까 여러분들?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은데 저는 그죠? 일단 실적주로 보셨고요. 이렇게 추세 상승 이후에 추세 하락 중이었어요. 현재는. 그런데 상승할 거다. 이런 흐름을 보고 상승할 거다라고 본 거죠. 거주로 패턴이기도 하네요. 거래량 줄이면서 우상향 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잘하면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1월에 대형주들이 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금호석유 12월 16일. 자, 이것도 실적주로 봤어요. 실적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죠. 그래서 상승이 돌파가 잘하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뭐 이렇게 아래로 매수를 했겠죠. 돌파가 나왔네요. 아주 크게 갔죠.
2배 가까이 갔네. 2배 가까이. 한 달 동안. 이때가 13만 원이었으니까 30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 12월 16일. 네. 요때입니다. 요때도 네,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네, 밑에서 잡아보겠다. 그리고 한번 큰 하락이 나왔고 네,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매수 타점을 좀 아래로 잡고 나서 이탈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다시 이런 정별 초기 모습을 보이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항공우주 12월 16일 모습 이때네요. 이때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까? 돌파 나올 게 예상이 됩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주로 보고 여기 이미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보고 매수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 후로 많이 상승을 했죠. 26,000원에서 41,000원까지. 그 다음에 한샘 12월 16일 이때겠죠. 자, 얘도 특징이 뭡니까? 네, 정별 초입 모습입니다. 정별 초입 박스권 돌파. 그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현대해상 12월 16일 요런 때 같습니다. 요런 때 12월 16일 모습. 그죠? 네, 추로 조정이 좀 깊었었네요. LG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12월 16일 요날입니다. 요날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박스권을 돌파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음봉. 자, 그 이분이 매수하는 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종가가, 네, 플러스로 끝났을 때, 매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거를. 자,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음봉이 나왔지만 종가는 플러스 1% 아무튼 플러스로 끝났을 경우 매수 타점으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 크게 갔죠. LG. 그죠? 2배는 아니구나. 한 40% 정도 상승했네요. 7만원에서 이제 12만원까지. 자, 이게 12월 16일이었고, 그 다음에 12월 17일. 자, 실적 차트 미인주. 자, 빨리빨리 한번 훑어보죠. 12월 17일.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요날. 자, 요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네요. 돈 들어오고 돌파가 나온 모습. 네, 그리고 더 크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KCTC 12월 16일 요때죠. 요때. 자, 얘도 초역대급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때 동방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했다가 동방이 이때 갔었죠. 물류주 상승할 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3연상 갔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때 모아보겠다 라는 의지. 삼성중공업 12월 17일 17일 요날 맞네요. 자, 요날도 돌파의 의지가 보이죠? 돌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런 때 사보겠다는 얘기죠. 요런 때 밑에다 걸어놓고 매수를 해보겠다. 그리고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12월 17일
이런 정별 초입의 움직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12월 17일 17일 모습 여기입니다. 여기 동국제강 12월 17일 돈들 들어오고 저점 잡고 이제 돌파 의지가 보입니다. 좀 더 밀렸다가 다시 돌파를 하네요. 요거는 박스권 갈매기 모습입니다. 박스권 갈매기 이렇게 중간 유턴 박돌아 돌파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찐성 TC 12월 17일 모습. 자, 요날. 자, 좀 크게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역대급 거래량 군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를 보신 거죠. 이렇게 그죠? 그로 지수 밀리면서 다시 빠지긴 했네요. 빠졌다 다시 올라왔죠. 다음 DB하이텍 12월 17일 반도체주 이제 갈 걸로 보고 요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갔네요.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 12월 17일 요날이네요. 요날. 자, 보이십니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별 초입의 모습입니다. 정별 초입 단기 박스권 정별 초입 단기 박스권 이렇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종목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훑어볼게요. 집어서 12월 21일 삼진 L&D 12월 21일 삼진 L&D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 돌파할 게 보이십니까? 돌파하려는 모습이죠. 이 형태는 상승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그 전에 이제 매집봉들이 있고 주가는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상승 정별 초입에 그죠? 그때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분의 타점은 항상 이렇게 밑에다가 걸어둡니다. 이렇게 한번 방송을 보십시오. 이렇게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안 삽니다. 안 사요. 전혀 높게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특이하죠. 저희는 이거 갈 종목 뽑아놨어요. 근데 올라가면 날아가는구나 상가 가는구나 하고 쫓아가서 매수를 하잖아요. 쫓아가서 매수를 이렇게 하면 물린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익은 극대화되고 만약 밑으로 빠지면 손절은 짧아지죠. 왜 그럴까요?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날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막 25%에서 왔다 갔다 해. 샀어요. 저희 같으면 사잖아요. 그죠? 사서 물리면 막 이때 빠졌어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당일날. 그럼 팔잖아요.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 팔죠. 파는데 그 다음날 올라. 살까 말까. 그죠? 살까 말까 막 고민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을 띄었어요. 10%에 갭을 띄었습니다. 안 봐야지 하는데 15% 20% 올라갑니다. 내가 본 게 맞았어. 이거 상한가야 하고 이때 사면 그죠? 좀 오르더니 여기까지 빠지는 거죠. 종가는 마이너스 20%. 그죠?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종가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날 다시 오를 거야 하는데 2% 상승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10%에 끝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30%에 파는 거죠.
그죠? 이 종목 다시는 안 봐. 근데 3일 후 해봤더니 내가 샀던 지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멘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기준은 항상 아래에 걸어 놓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아. 그죠? 우상향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종가 매수도 아니고, 저희 종가 베팅 많이 하지만 종가 베팅도 아니고 이 밑에다가 매수 타점을 걸어놔요. 그러면 빠지면 이제 매수를 하겠죠. 빠지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큰 이탈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겠죠. 근데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며칠 안에 수익이 그죠? 20% 나는 거죠. 일주일 안에 들고 있었으면 그죠? 50% 수익이 나는 거죠. 40% 이상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배열 초입에 이거 신차 파일에서 누르는 매집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누르는 매집 형태예요. 요게 딱. 근데 여기에서 요런 자리에 모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다 딱 걸어놓고 그죠?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컷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바라본 대로 주가가 가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샀으니까 이 정도 해봐야 마이너스 3%, 5%밖에 안 돼요. 컷이. 근데 여기서 따라가서 샀으면, 물렸으면 15%의 컷을 하겠죠. 저희는. 그죠? 15%의 컷을 하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일봉상 조정이 올 때 캔들, 거듭캔, 그죠? 거래량 급하게 줄인 캔들이나 도지. 제가 도지나 단봉을 사랑하잖아요. 이런 도지나 단봉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도지나 단봉에서. 도지나 단봉 매수. 자, 이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때 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산 것보다는 훨씬 낫죠. 대응이 가능한 자리. 그죠? 대응이 가능한 자리. 이해되십니까? 대응이 가능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그런 관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제약 12월 21일. 자, 12월 21일 날 매수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형적인 누르는 매집이네요. 신차 파일에 있는 형태. 신차 파일 강의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요걸 잡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누르는 매집. 그러니까 거래량은 역대급인데 상승은 크지 않고 저 윗꼬리로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해서 롤링을 하면서 매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세 분출을 하는데요. 일단 이날 의미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밑에쯤에 매수를 걸어 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더 큰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밑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 만약에 크게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짧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네요. 완전 이탈이 나오면.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샀으면 그죠? 뭐 종가상 1,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들고 가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비중을 실어도 들고 가볼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냐면 돈 들어오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매매 타점입니다. 괜찮죠? 그죠? 요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그죠? 깨지면은 나오고, 이탈하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2월 28일 신성 델타. 이거는, 네, 유방에서도 잡았던 종목이네요. 그죠? 카이님도 많이 설명하셨던 종목입니다. 일단 얘는, 네, 뭐 애플카 뭐 이슈 나오고 하면서 들썩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양음양 패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음양 패턴. 자, 보시면 큰 돈 들어오고 양봉이나 음봉을 처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음봉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재료에 대한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일단 장대봉 나오면 이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내일 가나보다.
이날에 샀으면 물렸겠죠. 그죠? 마이너스 15% 크게 물렸을 겁니다. 상한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 물렸겠네요. 이날 따라갔으면 못 견뎠겠죠. 마이너스 30% 물리면. 그런데 매수를 언제 합니까? 장대봉 절반 이하에 하는 겁니다. 장대봉 절반 이하에. 아마 견딜 수 있었겠죠. 그죠? 기다렸다 장대봉 절반 이하에 매수를 합니다. 아마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지는 내지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것도 패턴이 있지만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하면 이게 다 매집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매집이 되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빠지면 끝난 거죠. 그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사밀로 볼 수 있어요. 매집봉 3분의 1, 그죠? 혹은 대매위, 대량 매집이 있고 나서, 그죠? 그 위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수를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신성델타도. 화인베스트 12월 28일. 네. 요거네요. 굉장히 큰 매집 들어왔죠. 그 전에 흐름을 보시면 이런 매집봉 같은 모습이 보여요. 이날은 더 큰 거래량이 뜨고, 근데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윗꼬리 매집이, 그죠? 종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5%에서 끝났어요. 음봉이지만 이날은 하락한 게 아니고 상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분 패턴의 핵심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0%로 끝난 게 아니고, 긴 음봉이 아니고, 그죠? 그럼 얘가 매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밑에다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날 상승을 하긴 했죠. 근데 타점이 안 오면 안 사는 겁니다. 타점이 안 오면 안 사고. 아남전자 12월 28일,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도 누른 매집 형태인데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는 형태. 롤링으로 급하게 매집하는 형태입니다. 급하게 매집하는 형태. 그 다음에 3표 시멘트 2월 7일. 3표 시멘트 2월 7일. 2월 7일, 6일, 7일이니까 주말에 유튜브에 올리셨네요. 이날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그러니까 이 봉을 보고 올렸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일단 특징은 초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초역대급 거래량. 이거 매력적이네요. 거급캔이죠. 거급캔. 신차 파일에 있는 거래량 급하게 줄이는 패턴입니다. 이건 5번 패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매수는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밑에다 매수를 합니다. 장대봉 절반 이하에. 근데 유방에서도 샀었어요. 유방에서 요날 종가 매수했습니다. 11선 반등 패턴으로 보고 타점이 좀 비슷하긴 하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네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형태예요. 아직까지 보이십니까?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돈 들어온 중간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은 줄이고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에코캡 2월 7일, 2월 5일, 7일은 주말이었으니까 요걸 보고, 요걸 보고 상승하겠다 생각 듭니까? 일단 이때 한 1000만 주 가까이, 900만 주 가까이 거래량 터졌고요. 근데 이게 역대급 거래량이네요.
전체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중절이죠. 신차 파일로 하면 중절 패턴이고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사겠다는 거죠. 이 밑으로 조정이 주면 괜찮습니까? 그죠? 근데 중절에 샀을 수도 있지만, 그죠? 신차 파일에서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조정을 주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밑에서 사면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그죠? 매수가 되면 시세를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전자 2월 7일 2월 5일 자 여기네요. 여기 상승 가능해 보입니까? 요날 자, 이 종목도 특징이 좀 비슷합니다. 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장대 세웠고요. 한 번 더 세워줬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죠. 돌파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다 지금 털고 나간 거면 주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야죠. 그죠? 주가는 아래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근데 저점을 만들면서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돌파 의지가 보이는 거죠. 돌파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지수 빠지면서 빠지고 요날 좀 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날 좀 지수가 생각대로 안 가니까 장대 음봉이죠. 시가 한 15% 뛰어서 주포가 어느 정도 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지수가 좋았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지수가 좋았으면 돌파가 나왔을 흐름이었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다는 못했고요.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자,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이분은 매수 타점이 정확해요. 매수 타점이 정확해요. 예를 들면 요런데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큰 돈 들어왔고 조정이 거치고 정별 초입의 매수 타점을 잡아요. 괜찮죠? 그죠? 자, 근데 돌파가 예상될 때는 항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걸어두고 매수가 되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매수가 안 나오면 신경 안 쓰고, 요런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손절선이 확실했습니다. 요 박스권에 걸리면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난 안 보겠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평선을 다시 수렴하고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내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짧게 손절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다. 그죠? 만약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짧게 손절을 칩니다. 3% 5% 뭐 이 정도 선에서 손절을 치고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럼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은 제가 이분의 이걸 한번 같이 봅시다. 이분이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서 한 대화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시장이 밀리면 종목이 밀린다. 공감되죠?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뭐 저도 들은 거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시장 안에 지수 안에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섹터 안에 종목이 있다.
근데 지수가 밀리면, 시장이 밀리면 섹터도 밀리고 내가 가진 종목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테마 장세라서, 그죠? 매일 급등하는 테마들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특이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내 종목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죠? 우리한테 쉽게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분이 찍은 종목들, 제가 볼 때는 1월에 지수가 좋아서 승률이 한 80% 정도는 되지만, 이분이 잡은 매수점에서 컷이 되는 경우도 절반 정도가 돼요. 매수하고 나서 이탈이 나왔던 게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분이 1월 12일 날 다나를 추천을 했어요. 요때 사자고 추천을 했는데 이탈이 나옵니다. 아주 크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후로 엄청 크게 갔지만, 그러니까 이때 다시 샀겠죠. 이때 다시 샀겠지만, 내가 사는 모든 타점에서 시세가 빵빵 터지는 게 아닙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가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정별 오면은, 그죠?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마이너스 3% 5%에서 컷을 하고, 다시 자리를 잡으면 매수 포지션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타점이든 종목이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존경할 점은 검색기를 쓰지 않는데요. 매일 종목을 다 훑어봅니다. 제가 종목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수동으로, 자동으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수동으로 걸어 놓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해서 코스닥 종목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요. 추가해서 이게 수동으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공부할, 차트 공부할 때 이걸 했었거든요. 이걸 몇 달 동안 했었습니다. 요즘은 검색기를 써서 뭐 5분 10분이면 종목들을 다 훑어보지만, 아니면 관종들에 다 넣어놔서 관종들만 위주로 훑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검색기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본답니다. 매일.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딱딱 지나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걸 관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매일 훑어보시는 분이 얼마나 빨리 보겠습니까? 저도 뭐 1초면 봅니다. 이렇게 막 차트 돌리다가 이런 거는 뭐 1초면 보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자리를 다시 만든다. 이거는 누르는 매집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돈 들어오고 잘 다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딱 자기가 괜찮게 생각하는 패턴이 보이면 매수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타점이 오면 사고, 아니면 패스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매일 종목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별 초입, 여기다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 자리 걸어놨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얘도 누른 매집이죠. 거주로.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보이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굉장히 본받을 점이 위에서 사지 않고, 그죠? 이렇게 밑에다 걸어놓는 거죠. 밑에다 걸어놓고 매수되면 가져가는 거고, 그냥 내 매수되기 전에 날라갔어. 안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종목은 매일 있다. 매일 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걸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10개, 15개 종목이 매수 타점이 나온다. 확실하게. 근데 내가 이거를 쫓아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밑에 사서 걸려서 5% 10% 수익 나면, 아니면 크게 상승하면 먹고, 아니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 예를 들면 이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을 테라자 인텍스라는 종목을 봤습니다. 윗꼬리 매집이 들어왔어요. 밑에다 여기 걸어놓은 거죠. 매수를. 매수 체결이 되겠죠. 슈팅이 나왔어요. 10% 슈팅이 나왔네요. 그럼 팔겠죠. 근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컷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과감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유연합니다. 고수들을 보시면 사고가 유연하고 컷이 굉장히 짧아요. 사고가 유연하다, 컷이 짧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가면 과감하게 컷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계속 들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실적이 좋고 업종이 좋은 동전주 매매도 괜찮다. 그래서 뭐 이분 매매하신 종목 중에 뭐 SK증권 그죠? 뭐 900원이지만 괜찮잖아요. 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급등할 경우에 항상 보내준다. 박스권을 설치하고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하고, 흔들리다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오면 다시 관종이 든다. 늘 종목은 매일 나오고 위에서 살 필요 없다. 저희가 매일 위에서 사잖아요. 요런 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바로 양봉이 나오면 그대로 가지만, 상한가 주고 조정을 주고 갭을 메꾸는 구간이 나온다.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5분 패턴, 거가모우상 이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현상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매수 타점을 잡아 놓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럼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고. 근데 조정을 주고 다시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거죠. 상한가 주고 조정을 주고 갭을 메꾸는 구간이 나온다. 이건 이 현상이라서 적용이 안 되겠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갭을 메꾸는 구간이 뭐냐면요. 자, 요겁니다.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상한가 나왔죠. 상승을 했습니다. 갭을 메꾼다는 얘기는, 자, 이 장대봉 절반 이하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는 너무 이격이 크잖아요. 한번 크게 상승한 다음에 반드시 조정이 오죠. 21선 근처에서. 그죠? 굉장히 빠르면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급등주니까 못 쫓아가겠지만 다시 이평선 수렴을 만들 때 매수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날아가는 종목을 사지 않고, 이거는 신차 파일 패턴이랑 비슷하죠. 조정 시에 산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신차 파일에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잖아요. 급등주 패턴도 많고. 그런데 신차 파일에 있는 패턴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물론 본인의 매매 패턴을 전부 다 공개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분이 하는 패턴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신차 파일 패턴은 굉장히 정교하고, 매수 타점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세히 가르쳐주고. 신차 파일 패턴이 위력이 있다라는 걸 이분 유튜브 다 돌려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겸손한 거죠. 이런 고수분들도 굉장히 시장 앞에 겸손하다. 큰 돈이 들어오고 시세가 나오고 세력이 털고 나갔다면 밀려야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좀 큰 관점이에요.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큰 돈이 들어오고 시세가 나왔죠. 근데 이게
주포가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는 다시 회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가가 밀려야 하는데 밀림이 없다. 박스권 구간의 흐름이 나오고 정별의 초입이 나온다. 그죠?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종목이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변동성이 있고 그 안에서 수익 내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면 신원종합개발이다. 저 정테마잖아요. 그죠? 이슈가 있는 거죠. 여기 사실 누르는 매집이 나왔었네요. 그 전에. 근데 자, 이 구간만 보시면 조정이 나오고 어느 순간 밀리지 않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얘는 또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변동성을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승한 종목들은 이격들이 벌어져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갈 자리라서 매수를 하는데 갈 자리에서 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이격을 좁혀갈 수 있는,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과정을 줄 수도 있고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세죠. 여기에서 거가모상으로 잡았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살짝 이탈이 나오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갈 거다.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컷을 한다는 얘기예요. 컷을 하고 다시 잡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다시 15단 만들죠. 15단 만들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잡는 패턴이 있죠. 신차 파일에 15단 앞정 매수를 한다. 아니 5일선 5타운봉 조정에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갈자리에서 매수를 하지만 안 가거나 밀리면 더 횡보하고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유연하게 비중을 줄이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적인 모습을 위주로 본대요. 수급적인 모습. 이거는 모든 고수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수급은 돈이죠. 돈은 거래량으로 차트에 나타납니다. 즉 돈이 들어온 종목을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볼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밀리지 않는 실적 대형주가 강하다. 대형주는 21선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자, 어떤 종목이었냐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10배를 갔잖아요. 10배. 그죠? 10배를 갔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2008년에 모기지 사태 때 밀리지 않았죠. 크게. 물론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4분의 1, 5분의 1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대형주는 그죠? 빠지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한번 시세를 줄 땐 크게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이번에도 상승이 컸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소비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은 크게 갈 수 있다. 소비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업종을 찾아라. 예를 들면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부품주 10배, 전기자동차 사막 콘덴서, 볼까요? 사막 콘덴서. 자, 한참 막 전기차 만든다 막 그럴 때 10배를 갔다. 10배 이상 갔네요. 2년 동안. 그죠? 자,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 주목하라. 그죠? 자율주행은 지금 시작인 거죠, 사실. 그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 그죠? 2차전지. 작년부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수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것이 어려울 때는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는 종목이나 지수와 연관되는 종목을 찾아라. 근데 수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게 그죠?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 매집봉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라. 아까 설명드렸죠. 그 전에 매집봉이 있었던 종목들은 크게 간다. 매집봉이 있었던 종목들은 크게 간다. 뭐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그렇죠? 크게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죠. 뭐 두산 퓨얼셀 작년에 20배 저점 대비하고 갔었는데, 뭐 이렇게 뭐 매집봉이 있었던 종목들은 크게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솔루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란 게 매일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 기준을 잡으면 손절은 짧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자, 기준을 잡으면 아까 다 설명드렸죠. 손절은 짧게 하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종목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애 따라잡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내일 갈지 더 갈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초입에 조금 더 싸게 사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매수 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솔루션 추천했잖아요. 12월에 이때 추천했어요. 그 전에 돈 들어오고 큰 상승이 있었고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임이 시작할 때 초입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저점에, 여기 매수가 되면 사는 거고 그냥 날아가면 안 쳐다보고. 이해되십니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저점에 계속 모아가라.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만 봐라. 계속 좋은 종목을 돌려보면 좋은 종목을 하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만 계속 봤거든요.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 한 500종목들 모아가지고 몇 년치를 계속해서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패턴이 나오면 그게 눈에 익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쁜 종목들만 계속 매매했던 사람은 나쁜 종목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뭐 상패를 당해봤지만 그때는 뭐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종토방이나 뭐 그죠, 이렇게 올려있는 안 좋은 종목들을 하는 거예요. 뭐 관리 종목 또 되게 많이 매매했었어요. 지금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관리 종목에 막 저 이거 몇 배 갈 거다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얘기를 듣잖아요. 이거 뭐 작전주인데 몇 배 갈 거다, 그런 종목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증백도 잘 매매를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만 계속 봐라. 여러분들 매수 패턴, 핵심 매수 패턴은 골든 크로스 초입 매수입니다. 골든 크로스 초입에 매수를 하고, 음봉이지만 종가가 상승으로 끝나는 종목,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고 거래량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 상승이 다시 늘어난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유지해주고 다시 증가할 때, 거래량이 상승하고 유지해주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거가 모어상이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거래량 증가 유지, 계속 거래량 증가 유지합니다. 여기도 저 거래량 증가 유지,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시총 큰 종목 21선이 매수 급소다. 저 시총 큰 종목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총 큰 종목 뭐 볼까요? SK 하이닉스 볼까요? 자, 시총이 큰 종목 그 매수 타점이 21선이라는 얘기예요. 21선, 그죠? 뭐 21선
돌파를 할 때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21선 부근에서 혹은 돌파를 할 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망치, 이분이 잘 하시는 패턴 중에 정배열 초입 영망치에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정배열 초입 영망치. MP 한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모든 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정배열 초입에 자, 사실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밀렸어요. 근데 정배열 초입에 나온 영망치, 이게 윗꼬리 매물을 청소해주고 정배열 초입이니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매수 관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정배열 초입 영망치, 요 밑에 매수를 걸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매집봉이 많이 보인 종목, 요건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하고 굉장히 많이 며칠 동안 돌려봤는데 이게 이제 주요한 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그 5일선 패턴도 설명했었는데요. 자, 지수나 뭐나 종목이나 5일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5일선을 탔어요. 예를 들면 5일선 여기 탔어요. 5일선 안 깨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그죠? 5일선 깨지면 팔고, 다시 5일선을 탔어요. 그럼 5일선 안 깨질 때까지 들고 가고, 뭐 이런 패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수지만 패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뭐 100가지 패턴을 한 번씩 하지 말고 한 가지 패턴을 100번씩 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분만의 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단순해요. 정배열 초입에 낮게 걸어두고 매수 안 되면 놔두고, 이런 기법입니다. 절대 안 따라가고 싸게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산 그 기준점에서 이탈이 나오면 무조건 자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장이 유연하라. 그 다음에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버린다.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승 종목 시초에 많이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 동영상도 내일의 상한가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보시면서 타점이 100% 맞지 않으니까 그 종목들 보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차 파일 타점에 맞추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계속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하다 보니까 지루하네요. 제가 처음 해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루한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패턴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천천히 질문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다음 주부터는 신차 파일 새로운 강의가 시작됩니다. 신차 파일은 제가 한 10번 이상 강의한 것 같아요. 10번 이상. 자, 신차 파일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패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뭐 보조지표랑 그 다음에 새로운 기법을 한두 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잡고 있기로는 총 7회인데요. 네,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7회 정도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봉 질문이요. 자, 매집봉 같은 경우 그 신차 파일에 매사밀이라고 있어요. 매사밀 그거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매위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대량 매집 패턴. 근데 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시세 분출을 위한 그죠? 매집인 거죠. 네, 여기서 볼게요. 여기 돈이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까지 빠졌다가 한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까지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상향 할 때 그러면 이게 매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물론 밑으로 빠졌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신차 파일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장대봉 저가 밑에까지 뺐다가 초기에는 밑에까지 뺐다가 4배, 5배, 10배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집봉은 뭐냐면요. 자, 요런 겁니다. 자, 이런 봉들이 오랫동안 출현합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오랫동안 출현하고 지수는 결국에 우상향을 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큰 매집봉들이 출현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지수가 우상향할 때 요거를 매집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단기로도 볼 수 있겠죠. 단기로 보시면 이 종목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보십니까?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역주행을 하는 거죠. 다시 위로. 그래서 신차 파일에 매삼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매집봉이 3분의 1 밑에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면 이걸 매집으로 간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주포가 매집을 한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턴 거고. 간단하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올라가면 얘는 매집을 한 겁니다. 시세를 더 내려 올라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매집봉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차 파일 설명하면서 네, 꼼꼼하게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 결국에 매집봉도 자, 이걸 매집봉으로 볼 수 있지만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큰 시세, 그죠? 큰 시세를 주기 위한 그죠? 결국 매집이죠 이게 그죠? 대량 거래로 볼 수 있는 거죠. 큰 시세를 주기 위한 대량 거래. 이게 집을 짓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그죠? 이게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박스권에 거래량 터지는 박스권이 나오면서 그죠? 장기 매집이 되죠. 여기도 돈이 들어왔죠. 이게 집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집을 세워주고 여기를 갭을 띄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메꿔줘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박스권 저점 매수가 되겠죠. 얘는 저항대가 되겠고 얘는 돌파가 되겠고요. 모든 종목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음봉 매집도 많습니다. 음봉 매집도 많아요. 그 음봉 매집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항공주가 네, 작년에 이런 게 음봉 매집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매집을 하고 갭을 띄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시아나항공 음봉으로 시초에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한항공, 에어부산도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음봉이죠, 음봉.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매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매집봉입니다. 그럼 여기 매집을 하고 나서 돌파가 나올 때 시세가 나오는 거죠. 요거의 시세 분출이 되겠죠. 뭐 무조건 양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궁금하신 것들은 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방에 올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방에서 해주시면 됩니다.